안녕하세요. NCS 사무행정 이번 시간은 문서 작성으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아마 이게 네, 다섯 번째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문서 작성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도 열심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무행정 교과 목표 뭐였는지 이제 외울 정도가 됐겠죠?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은 어떤 거?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맞는 문서는 우리가 특히 무엇을 바탕으로 할 거다? 기한문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둘 겁니다. 특히 기한문도 여러분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수행평가도 기한문 작성은 완성하는 것이 아마 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문서 작성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배워봤어요. 친구들 기억하시죠? 또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하는지 실제 예를 통해서 정리해 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한테 남겨주는 피드백을 보니까 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퀴즈로 정리하는 문서 용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태, 관계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기록한 거, 얘는 뭐였을까요? 자, 머릿속에 기억나시나요? 자, 그것은 이름하여 문서였죠? 네, 이 문서의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서의 여러 가지 주요 기능들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록하는 기능, 의사전달 기능, 보존하고 또 행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업무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 문서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자, 그러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에 작성한 문안에 의해서 결재를 받는 거, 얘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문서의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기한이라는 이 단어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 기억해 주세요. 그럼 그 기한의 기능들 4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나는 거 4가지 한번 말해볼 사람. 자, 온라인상이라서 대답은 못 듣지만 머릿속으로 혹은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발신하는 기능 있었죠? 보내는 거. 또 두 번째는 공람. 공람 뭐예요? 서로 공유해서 의견 나눠서 서로 보는 거죠. 문서 내용을요. 보고는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고 위에 상사에게 알려드리는 기능이 보고예요. 자, 결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는 게 바로 결제였습니다. 이렇게 발신, 공람, 보고, 결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기한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그 기한의 절차 5단계. 자, 첫 번째 뭐였죠? 목적 파악. 목적 파악은 뭔데?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접수하는 문서의 내용이 뭔지 파악해보는 거, 그 목적 파악이죠. 자, 목적을 파악한 거 가지고 어떻게 기한을 해야 될지 정보를 먼저 모아야겠죠. 자, 모은 걸 가지고 세 번째 뭐였어요? 네,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세 번째 단계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본안을 작성합니다. 자, 작성했다고 끝나나요?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뭘 해야 된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인 작업? 확실하게 정독을 해보시고 틀린 것이 있나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기한을 작성할 때
뭐뭐뭐를 잘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원칙도요. 회사 가셨을 때 이 네 가지 아시면 정말 똑똑하게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다? 명확하게. 이 명확은 어떻게 명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육하 원칙을 기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 정확하게는 어떤 정확하게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쓰고 오탈자가 없게끔 또 부어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추상적인 용어는 피하고요.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자 같은 거 다음에는 가로로 한국어 표현을 써주면 좋겠죠?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즉 정직하게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 정확, 이해하기 쉽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용어 이렇게 복습해 봤는데 좀 잘 정리가 되시나요?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믿고 본격적인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일정 분석하는 거 어떻게 썼습니까? 첫 번째 파악, 두 번째 정리, 세 번째 절차, 네 번째 계획 수립. 크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요? 해당 업무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기한 절차를 도출해보고 일정 계획을 수립해보는 이 단계를 거친다라면 내부에서 있는 그런 문서들을 잘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에 끝부분이었던 기한문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줬을 때, 상사에게 이런 지시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파악을 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필요하다고 했죠? 정리를 일시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바탕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정리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죠? 네, 절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절차를 만들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체크하고요. 그 단계별로 절차를 적어보시는 과정이죠. 자, 절차를 바탕으로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마감이 언젠지를 체크해서 역으로 날짜들을 체크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뭐다? 계획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단계들을 다 거쳤어요. 거치고 나면 우리는 뭘 할까요? 거치고 나면 파악, 정리, 절차, 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내부 기한문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자, 내부 기한문은요. 약간 생략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서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보다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구성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기본 큰 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한문이나 공문서는요. 어떤 형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문서를 한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기한문, 일반 기한문은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로 되어 있다고요? 두문, 본문, 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문을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두문에는 머리 두 자를 써서 이 윗부분을 뜻하고요. 결문은 끝부분을 뜻합니다. 본문은 이 가운데 내용 부분에 속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공문서의 기본 틀 양식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문은요, 행정기관명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이름, 기관의 이름이 되겠죠? 자, 수시는 뭘까요? 네, 우리가 문서를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을 뜻해요. 수신, 여기 부분에 써줘요.
자, 경유는요, 혹시 중간에 이 문서를 어디 거쳐가야 될 경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제목이 있겠죠? 제목을 여기 부분에 써주고요. 내용을 써주고,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는 붙임이라고 해서 첨부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줍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결문은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어요. 발신 명의, 그 다음에 기한자가 누구고, 검토자가 누구고, 또 이 문서의 등록 번호부터 문서를 보낸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어때요? 큰 틀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두 문을 먼저 보겠어요. 행정기관, 수신, 경유. 자, 본문과 결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 거고요. 자, 두 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문은요, 행정기관명은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인 거예요. 기관명이 되겠죠? 회사명. 자, 그 옆에 이쪽 부분에는 뭐도 써요? 로고가 써 있기도 하고요. 뭐, 표 같은 것도 써 있기도 해요. 자, 수시는 뭐라고 했죠? 보내는 사람인가요? 받는 사람인가요? 받을 숫자를 써서요. 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때 중요한 사항은 뭐다? VV 체크돼 있죠? VV가 바로 뭐예요? 이타. 두 글자를 띄어쓰기. 한글로는 한 글자겠죠? 여기를 반드시 띄워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는 누구다? 받는 사람의 표시가 되어져 있다. 샘플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번에 바뀐 우리 학교의 공식적인 문서 양식이에요. 창의적 민주 시민을 기리는 혁신 미래 교육. 우리 학교에 대한 간단한 포인트 표고요. 여기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 관련된 마크고, 여기는 우리 학교의 로고가 되겠죠. 보통 회사에서는요, 여기 부분은 본인의 회사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경우는요, 자동으로 뭐라고요? 내부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는 뭘 쓴다? 행정기관명을 쓰는데, 행정기관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내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풀네임을 보통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수신은 뭐라 그랬죠? 받는 사람인데요. 받는 게 대표적인 대로 뭐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장이라고로만 보내면 그 중에서 누구한테 도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직위를 쓰고 이 가로 안에 업무를 처리할 기관의 직위를 써줍니다. 이 문서가 도착해야 되는 업무 담당 부서의 부장이나 과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인데 그냥 그걸 하지 않고 뭐 했죠? 진로직업교육과장이라고 표시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도요. 땡땡 업무 담당 부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장이나 과장 어느 부가 아니라 수진자가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여기 위에다가 지저분하게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수신자 참조라고만 쓰고 밑부분에 따로 써줍니다. 또 수신자가 없는 경우에는요. 내부 결제, 즉 안에서 그 회사 내지는 그 기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결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보내는 거죠. 자, 수신자 참조하면은 교육부 장관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정리되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퀴즈로 문서 작성에 대한 용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또 내부 문서 분석하고 일정하는 관리하는 4가지의 단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문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문, 본문, 결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문은 어떻게 쓰인다?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로 표시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마무리로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Well,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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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Well, Mama, put that gun to the ground, 'cause I can't shoot them anymore. There's a long black cloud coming on down.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Oh, I feel like I'm knocking.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Feel like I'm knocking.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Yeah.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Said I feel like I'm knocking.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Feel like I'm knocking, yeah.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 진로 때문에 고민 많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속 끝부분에 넣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수업은요. 오늘은 되게 짧게 그 두문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본문과 결문 부분의 기한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